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미기업에서 취급하고 있는 토라니라고 하는 커피 베리에이션에 사용하실 수 있는 시럽과 소스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통에 있는 제품은 1.89L 사이즈가 되고요. 조그만한 드리즐용으로 나오게 되는 제품인데 이거는 468g짜리 제품입니다. 그래서 다크 초콜릿 소스, 그리고 카라멜 소스, 화이트 초콜릿 소스까지 해서 총 3개의 플레이버 제품이 소스 형태로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지금 시럽 제품들이 보이실 텐데요. 빨갛게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들은 퓨어메이드라는 계열의 제품들이고요. 옆에 있는 다른 색깔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라인에 해당이 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버별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 바닐라, 하나는 시그니처 바닐라라는 시럽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옆에 있는 오리지널 시럽 제품은 바닐라 빈 시럽 제품입니다. 그리고 옆에 최근에 또 많이들 활용하시는 솔티드 카라멜 제품 시럽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카라멜 시럽, 마지막으로 헤이즐넛 시럽까지 이렇게 시럽류는 총 5가지 제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각각 어떤 맛들인지 간단히 살펴보면서 메뉴화 했을 때도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카페에서 활용하시는 게 카페 모카나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메뉴들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활용하실 수 있는 재료죠. 카페 모카 하실 때 쓸 수 있는 다크 초콜릿 소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전용 펌프로 이용해서 짜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너무 꾸덕꾸덕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흐름성이 있는 형태여가지고 흔들어 보면은 시럽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조금 묽은 느낌이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카라멜 소스 한번 잔에다가 받아보도록 할게요. 소스형 제품이기 때문에 시럽보다는 당연히 조금 덜직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 소스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상당히 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딱 짜내면서 겉모습만 봤을 때의 생각은 너무 이렇게 덜직한 타입의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메뉴 만드실 때 용이하기에 조금 수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요즘은 빨리빨리 메뉴를 제조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러시 타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용이가 쉬운 타입으로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맛을 보면서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코 소스죠. 다크 초콜릿이죠. 그 특유의 굉장히 달콤하면서 진한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제가 타사 제품들도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 토라니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플레이버의 느낌보다는 그 딱 초코 본연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번 먹을 때마다 초콜릿 본연의 맛만 잘 구현을 해놨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섞였을 때의 초콜릿 느낌이 묻히지 않고 잘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어서 카라멜 소스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달콤하면서도 카라멜 캔디 있죠? 그걸 먹을 때 같은 그런 풍성한 느낌이 드는 그런 특징이 있는 자연스러운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장에서는 카라멜 마키아토 메뉴 만드실 때 가장 많이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 소스인데요. 요거는 화이트 모카라는 메뉴에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소개드린 2개의 제품에 비해서는 매장에서 활용도는 조금 적겠지만 다크 초콜릿하고는 다른 특유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다크 초콜릿은 묵직한 그런 초콜릿 느낌이 있다면은 이 화이트 초콜릿은 되게 가볍게 더 달콤하면서 입안에 너무 묵직하지 않게 좀 깔끔하게 남는 그런 느낌이 있는 초콜릿 소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카페 모카 외에도 화이트 카페 모카도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다면은 이 제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시럽류 제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라멜 라떼 혹은 카라멜 마키아토에 활용하실 수 있는 카라멜 시럽 맛보도록 할게요. 시럽이어서 당연히 소스하고는 다르게 묽은 느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카라멜 소스는 훨씬 더 묵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카라멜 캔디를 먹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런 느낌보다는 훨씬 더 단맛이 조금 더 많이 나면서 깔끔한 느낌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 베리에이션 음료를 만드실 때 카라멜 라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의 그런 음료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솔티드 카라멜이라고 하는 이 시럽 이용해가지고 다양하게 아인슈페너 메뉴라든지 아니면 솔티드 카라멜 라떼 이런 것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다른지 맛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솔티드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게 너무나도 확연하게 느껴질 만큼 딱 먹었을 때 짭조름한 느낌이 나는데, 이게 시럽류 제품이다 보니까 당류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여서 드시게 되면 그 단짠 메뉴들 있죠? 그런 느낌을 한 번에 딱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헤이즐넛 제품 먼저 볼게요. 헤이즐넛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품들은 보통은 카라멜 라떼, 솔티드 카라멜 라떼 이런 우유하고 조합해서 하는 메뉴들을 주로 하실 것 같은데, 헤이즐넛도 물론 라떼 메뉴에 사용하셔도 좋지만 이거는 또 일반적으로 아메리카노에다가도 같이 넣어서 드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향 처리된 그 헤이즐넛 아메리카노를 먹어보게 되면은 조금은 뒷맛에서 거북스러운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헤이즐넛 시럽을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맛도 자연스러우면서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일부러 마지막에 제일 위치를 시켜놨는데요. 두 가지 제품입니다. 시그니처 바닐라 시럽, 그리고 바닐라 빈 시럽인데요. 시그니처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바닐라 느낌들 맛을 사실 시중에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통해서 맛보시고 계시겠지만, 본래의 그 바닐라 빈 원물에서 나는 특유의 그 화학적인 냄새가 있거든요. 그 느낌을 상당히 많이 잘 구현해 놓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바닐라 라떼를 만들었을 때 아무래도 그 특유의 원물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 저렴한 제품들에서 나오는 맛이 아니고 원물에서 나오는 특유의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바닐라 빈 시럽, 이거는 오리지널 시럽 제품이죠. 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시그니처 시럽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원물 특유의 본래의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닐라 빈 시럽의 경우에는 그 느낌이 상대적으로 저는 조금 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묵직한 느낌은 바닐라 빈 시럽 쪽이 조금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측컨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원물의 느낌을 메뉴에 두고 싶으시다면은 시그니처 바닐라 시럽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음료가 묵직한 맛이 나는, 달콤한 느낌이 나는 조금 더 익숙한 맛을 즐기시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은 바닐라 빈 시럽을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토라니 시럽류 5가지 제품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 설명드린 토라니 제품들을 활용해서 카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제가 앞서 소개드린 메뉴들을 만들어보고 한번 맛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 모카 만들어 볼게요. 12온즈 기본 사이즈 정도로 하실 거면은 한 펌프 정도면 충분하고요. 한 펌프 했을 때는 무게로 37g 내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하고, 매장마다 사용하시는 양은 다르겠지만 샷을 하나 넣는 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담아 주시고요. 나머지들도 제조하는 양은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에 전부 다 준비해 놓고 만들도록 할게요. 네, 우유는 200g 스티밍해서 완료하게 되시면은 220g 내외 정도의 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겁게 스티밍을 하시면은 우유의 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60에서 65도 정도로 온도계를 보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유를 부으시고 한 번 더 재료들이 잘 혼합될 수 있도록 섞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카페 모카, 그리고 카라멜 마키아토, 그리고 화이트 카페 모카 3잔의 기본 음료 형태로 제조를 해봤는데요. 한번 맛은 어떤지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어주신 3가지 소스를 활용한 따뜻한 라떼 한번 만들어주셨는데, 다크 초콜릿부터 마셔보겠습니다. 일단은 매장에서 메뉴를 제조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용되는 재료들만 소스하고 우유하고 그리고 에스프레소 3가지만 넣어서 같은 양으로 한번 제조를 해봤습니다. 이 초콜릿 소스가 막 달기만 한 그런 소스라는 게 아닌 것 같고, 확실히 뭔가 쌉싸름하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초콜릿 맛이 나요. 저 시중에 초콜릿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초콜릿 함량이 상당히 많지 않은 그런 형태의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 본연 재료 자체도 풍부하게 들어갔고 맛 자체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굉장히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아까 우유랑 요것만 넣으셔가지고 네. 그냥 평범한 맛이겠구나 했는데 맛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괜찮은가요? 판매용으로도 아주 좋구나.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했는데도 되게 그럴싸한 완벽한 메뉴가 나왔어. 그 다음은 화이트 네. 한번 맛보겠습니다. 초코랑 바로 비교하시려고 화이트를 먼저 드시거든요. 확실히 좀 달라요. 표현을 하자면 약간 연유의 향도 나는 것 같고 쌉싸름한 맛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우유 본연의 고소한 맛이 강화시켜준 듯한 정말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뭔가 연유 같은 향도 나면서 연유 같다라는 게 네. 어떤 표현이신지 알아요? 우유의 맛도 좀 잃지 않고 잘 살려주는 그런 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얘는 그 커피랑 조합이 됐을 때 그 쌉싸름한 맛이 뒤에 이렇게 계속 남거든요. 근데 화이트 모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없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카라멜 소스. 네, 제가 이제 이런 카페 쪽을 잘 알지 못하던 때부터 그래도 세 개 중에는 카라멜을 좀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일 좀 대중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기본 메뉴는 좀 익숙한 맛이 안 나면 이게 뭐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카라멜 라떼 마키아토의 맛이 나면서도 바디감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이게 굉장히 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익숙하면서도 맛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물론 세 가지 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익숙하면서 되게 고급스러움을 또 갖춰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 소스를 사용해서 해주셨는데 네. 오늘 이렇게 라떼로만 보여주셔서 그렇지 저희 유튜브 영상 계속 올리면서 다양한 변화된 메뉴에 사용을 했었던 제품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화이트 초코에는 말차를 넣고 블렌딩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말차하고 블렌딩 하셔도 네. 굉장히 좋고 어떤 뭐 시트러스 계열들 과일, 오렌지나 이런 것들이랑 섞어가지고 메뉴 하는 것도 굉장히 또 독특한 네. 느낌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제품 하나로 메뉴 하나만 이렇게 뭐 한다기보다 사용하시기에 따라 되게 여러 가지 메뉴로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품 사용하실 때 그런 부담도 좀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채널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시럽 제품을 사용한 메뉴를 한 번 더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네. 드릴게요. 네. 네, 이번에는 시럽류 이용해서 라떼 메뉴들 만들어보고 맛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럽류는 마찬가지로 소스할 때랑 동일하게 같은 레시피로 제가 만들어서 맛을 볼 건데요. 시럽은 30g 넘는 걸로 기준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따르고 있는데요. 매장에서는 펌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한 번 누르면 10g씩 나오니까 3번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들도 같은 양으로 계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5가지 시럽을 이용해서 카페라떼 메뉴 만들 준비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재료가 다시 한번 잘 섞일 수 있도록 혼합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잔 시럽을 이용해서 라떼 메뉴 제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럽 제품을 사용한 라떼들도 5가지를 네.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바닐라 빈. 시그니처 먼저 드셔보시는 게 어때요? 그럴까요? 네. 제가 의미로 먼저 드셔보시길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바닐라가 2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하나는 퓨어메이드 라인, 하나는 오리지널 시럽 라인이어가지고 뭔가 차이점이 있겠구나 싶긴 하실 건데 맛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일단은 상당히 좀 산뜻한 느낌이 나요. 산뜻한 느낌. 바닐라 빈, 오리지널 바닐라 빈. 네, 바닐라 빈 한번 드셔보시죠. 왜 아까 전에 오리지널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묵직한 느낌을
낼 수 있다고 하셨던 게 그게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확실히 오리지널에 비해서 시그니처는 좀 산뜻한 느낌이 있고 둘 다 향은 진해요. 네. 바닐라 향은 진한데 아무래도 그런 묵직함과 가볍고 좀 산뜻한 느낌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네. 선택을 하시기에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솔티드 카라멜. 네. 일단 짭짤해요. 그냥 카라멜이 네. 좀 심심하다 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티드를 먹으면 확실히 왜 좀 짠맛이 들어가야 음식도 더 맛이 네. 특별히 간을 안 해도 소금만 더해도 다른 부분의 조미료의 향도 더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여름철에 그 수박 같은 데다가 소금 뿌려 먹는 뭐 그런 네. 거 생각하시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맛을 더 단맛을 더 부스팅 시켜주는 그런 차원이죠. 그냥 카라멜 너무 좋고. 네. 아까 그 카라멜 소스로 해주신 거랑 네. 많이 비슷하긴 해요. 저도 먹어야겠습니다. 다르긴 달라요. 근데 이게 이게 소스로 만들었다, 시럽으로 만들었다 바로바로 구분이 되는 정도냐 하면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딱 이렇게 먹었을 때 완전히 다르다 이런 느낌으로 안 느끼실 수도 있겠다고 충분히 생각이 드는 맛이고요. 어떤 묵직함이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향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되게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런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보통 선택들을 많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소스 타입은 이렇게 소분을 하시거나 이렇게 전용 미니 제품 사용하시면 이렇게 드리즈를 해서 쓰시는 네, 거 맞습니다. 같잖아요. 그런 이렇게 다양하게 좀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뭐 시럽도 괜찮은데 소스만 사용하셔도 되고 또 시럽이랑 소스를 같이 사용하시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요. 좀 섞어가지고 맛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헤이즐넛. 헤이즐넛 라떼는 저는 처음 먹어요. 라떼는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교하는 목적에서 뭐 당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라떼 메뉴로 만들어 본 거고요. 생각보다 헤이즐넛 향이 세네요. 잘 안 느껴질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제 역할을 헤이즐넛 향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희 토라니 브랜드의 이렇게 소스류와 시럽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카페에서 이렇게 음료를 구성을 하실 때, 그다음에 제품들을 어떤 걸 선정해야 될 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회사도 많고 제품도 다양하고 그 안에서도 플레이버도 다양하고 하니까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제품들이 어떤 목적에서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라도 파악을 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커피 베리에이션 음료의 기본이 되는 재료들이니까요. 한 번씩은 꼭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